안녕하십니까. 보도팀장입니다. 브리핑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진행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의회 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건설교통국장님이 또 대신하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꼭 참석하셔야 돼서 오늘 김태호 교통과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5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잠시 후 세종시 하반기 대중교통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태호 교통과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브리핑 주제와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도 시정 질의가 있어서 거기 대변인도 거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도 시민들한테 민감한 내용이라 잘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찬 장소는 곰작골 나주곰탕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12시부터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진행하시죠. 지금부터 김태욱 교통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일정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 정례 브리핑은 교통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5번째 정례 브리핑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 시범 운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을 완전 개통하여 환상형 도시구조의 각 생활권을 연계하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BRT 전용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국도 1호선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BRT 대중교통 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세종 충남대병원, 시립도서관, 어진교차로 등을 경유하고 BRT 전용 도로로 합류하는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을 운행하여 신도시 각 생활권 간 연결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아쉽게도 BRT 전용 도로 및 전용 정류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도로와 정류장을 활용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속성과 정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반 도로 경유 구간은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BRT 전용 도로로 합류하는 최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은 시민,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와 대전시를 중간 정차 없이 최단 시간에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M버스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출범 이후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 노선을 꾸준히 확충해 왔지만 생활권 개발에 따라 경유 구간이 늘고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급행 노선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소위 준 BRT 설치 요구가 등장했으나 준 BRT는 전용 시설을 의무화한 BRT 법령 체계 적용이 어려워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광역 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 급행버스는 한정된 정류장을 증차하기 때문에 광역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국도 1호선을 활용하여 기존의 광역 BRT 노선과 중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종시와 대전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노선 선정 면허권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있으며 노선에 대한 타당성 심사 후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에서 우리시가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시는 세종 대전 간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광이 등 관계기관과 광역버스 급행버스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우리시와 근접한 지자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시계 외 요금 부과를 폐지하고 환승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계 외 노선은 운전사가 일일이 도착지를 확인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데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요금 징수 절차도 번거롭고 요금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 공주, 천안 등 인접 지자체를 운행하는 661번, 691번, 300번 등 7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시계 외 추가 요금을 폐지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시간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시내버스는 1시간 이내 총 3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지만 주간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한 번 결제로 왕복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료 환승 시간을 대폭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행복청 및 인근 지자체와 함께 2022년을 목표로 통합 환승 요금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대전 외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의 버스와도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이후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현재 인근 지자체보다 200원에서 300원 저렴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스를 계속 확충해온 탓으로 대중교통 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버스를 크게 늘렸고 운송원가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방역 비용 증가 등이 맞물려 대중교통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인근 지자체의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카드 기준으로 1,400원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요금은 성인은 카드 기준 1,400원, 청소년은 1,1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도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의 경우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버스는 운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운행을 마친 버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 중이며 매일 50여 개 정류장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터미널도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대중교통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해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기자님. 예, 경총일보 김지훈 기자입니다. 그 대전 세종 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광역 급행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광역 급행버스는 몇 대나 도입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은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중교통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엠버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가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제 노선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선이 선정되면 그 운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확정을 짓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 이제 수요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수요 조사가 되고 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협의를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요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원가 대비해서 요금 수준을 이제 수지를 맞추려면은 거의 한 3천 원대 정도로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버스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비용을 받고 있는 거고, 이번 근본 인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수입 증가는 한 3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승 시간을 연장하고 뭐 이런 부분에 또 기회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또 이제 조금 손실이 더해집니다. 예, 김규철 기자님. 프레시안 김기철입니다. 지금 시계외 요금에 관해서 네. 주신 자료를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시계 노선에 보면 세종 청주간이 있어요. 근데 뒤에 참고표 3을 보니까 청주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시계외 노선 중에 청주 가는 거는 아예 없다는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강면 지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청원군 보육면이 있었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지금도 청주에 있는 충북대병원이나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종시에 아직 종합병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시내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다 보니까 청주로 주로 가는데, 제가 청주시하고 세종시에서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저 부강에서 청주 가는 노선이 확 줄었어요. 확 줄고 시내 들어오는 것만 늘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청주의 인근 지자체라고 하시는데 그 청주 쪽이 상당히 소외되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 시계외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인근 지자체와 이제 환승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쪽은 이제 대전이고요.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정산 체계를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고객들은 별도 이제 그 환승을 편리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주나 공주 같은 경우에는 환승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거기 가시면 또 별도의 요금을 또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 외 요금 폐지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한 생활권이었는데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제 시 경계가 나뉘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이제 생겨서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청주 가는 버스 상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까지는 내용을 몰라서요. 이 취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관내 버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청주시 버스는 이제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장중식 기자님.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보조노선 관련해서 잘 들리시나요, 과장님? 네네. 결국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안 당겼어요. 현재 여기도 보조노선 하는데 사업비라든가 등도 안 당겼는데 그 내용이 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문제고, 첫 번째는 질문이 요지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뭐 시민들 의견을 들었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참고적으로 뭐 저 경제부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보조노선의 마을버스 벤치마킹이에요. 유성구라든가 서울의 종로라든가 마을버스 하나 투입하면 예산이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뭐 관계는 없겠지만 굴절버스 하나 7억 9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다 좋은데 결정 과정에 있어 그 시민들 의견을 들어봤는지 공청회를 들어봤는지 예산이 얼마나 수립되는지 그걸 아울러 묶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발표 내용에도 있듯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주민 설명회나 뭐 이후 절차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이런 내용을 발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떠돌면서 또 뭐 이게 약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조 BRT와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준 BRT 용역 이제 공약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이제 주민분들, 전문가분들 논의를 해서 이제 확정지을 계획이고, 관련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이제 버스 구입하는 부분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성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뭐 BRT 보조 노선이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간선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지역의 교통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다양하게 노력을 해서 많은 뭐 교통망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7개 노선에 하루에 500회 이상의 버스 운행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존의 광역버스를 더 확충하는 걸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기본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보조 BRT 간선을 먼저 체계를 구축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서 이제 M버스를 구축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지선들에 대한 어떤 좀 그 조정 작업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버스 대수, 서비스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금 변동적입니다. 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노선 구축에는 별도 인프라는 그냥 기존 거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비용은 딱히 그렇게 뭐 크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 운행에 필요한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갈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린다. 저희가 이제 매년 그 한 12대에서 14대 정도 신규 버스를 구입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버스가 전부 다 여기 다 투입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된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김주환 저상 기자. 버스 같은 경우에 한 대당 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게 간단한지 복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차를 한다, 환승을 한다, 뭐 이런 M버스를 갖다 도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땜 방식의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건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검토를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전하고 지금 이웃 청주하고 아까 청주 말씀도 나왔습니다만은 세종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대전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트램 있지 않습니까? 네, 트램이라든가 뭐 또는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같이 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뭐 대전시하고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계획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우셔갖고 그 이웃 네네. 도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대전하고는 이제 지하철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버스의 이제 새로운 모델로서 이제 이번에 M버스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뭐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 엠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시종점에 정류장이 있고 중간에는 정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전 간에 버스 전용 차로나 이런 부분들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광역 버스 수단입니다. 예,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은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이 첫 페이지에 써 있기로도 BRT 전용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국도 1호선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BRT 대중교통 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걸 활용을 하면서 세종 충남대병원, 세종 시립도서관, 어진동 교차로 등을 이제 경유하는 BRT를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도 1호선이면 대전에서 조치원 거쳐서 서울 가는 길 예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가장 그 서울로 갈 수 있는 길 안 막히고 갈 수 있는 요지이기로 해서 명절 때도 많이 사용했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저 북부권 조치원 지나서 소정면, 전동면 뭐 이쪽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활용하기 위한 BRT 노선인 건지 이 여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시내권에서 원활하게 그냥 활동하기 위한 그런 BRT의 활용 방법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도대체 그 1호선이라는 거, 국도 1호선이라는 거, 조치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 길에 이 BRT나 엠버스가 어느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지금 정차가 중간에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도 1호선을 통해서 연기면 지나서 조치원이나 어디에서 쉬겠다는 건지 그러면은 군부대 있는 쪽이라든가 연기면에 이런 쪽에서 오가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고려대만 갈 수 있는 건지요. 예, 간략하게 그것만 좀 질문하시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이제 보조 BRT하고 엠버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보조 BRT 노선은 이 참고 혹시 그림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포가 안 됐나 본데요. 예, 예. 결국 이제 그 구간을 이제 BRT 전용 시설이 없는 구간을 운행해서 손님을 지급하고 다시 이제 BRT 본 구간에 합류해서 결국은 생활권과 순환 노선을 운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정면 이쪽에서 이제 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881번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국도 1호선을 타고 상당히 이제 직선화된 노선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신도시 쪽으로 이제 노선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문화부 쪽으로 왔고요. 올해 내로 이제 세종교통에서 이제 시청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일보 질문하십시오. 충청일보 정환영인데요. 네네. 결국은 이거 다 읽어보면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구름만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고 남은 거 하나는 시내버스 요금 올리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지금 뭐 마땅히 없고 차는 어차피 1년에 12대 13대 늘리는 거 마찬가지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그다음에 시외 요금 같은 경우는 시계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된 데가 대전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전은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결국 우리부터 먼저 시행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지금 브리핑하시는 내용 대부분은 구름만 남아 있고 결국은 1,400원 시내버스 요금만 올리겠다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뭐지 환승 시간을 좀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얼마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지금 정확하게 없어요. 이게 마지막 조율 중이라서 이제 조금 정확한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를 못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구름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1,400원 요금만 올리는 거밖에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 저희 아닌가요? 목표는 이제 그 환승 시간 늘리는 걸 7월 1일 전에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오늘 브리핑하신 내용은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되는 일단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확정되고 말씀드리면 저희도 좋겠는데 이제 절차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확정이 덜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구체화된 정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조금 이제 좀 남아 있고 오늘 발표 시점이랑 조금 갭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7월 1일에 맞춰서 그 부분도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희택 기자님. 예,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조금 이제 아까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좀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서 더 다른 얘기들이 더 확산되고 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시의회가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되게 대단히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인데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와서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주제 발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준현 국회의원 당선인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상태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사전에 좀 같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계외 요금 폐지안도 보면 사실상 시계외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노선이 오송역과 반석역인데 그 외 노선에만 시외계 요금 폐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KTX 세종역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시계 외에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계 요금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한 폐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별로 이용하지 않는 노선부터 노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찌건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7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절차라든지 공청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인상을 시민 대다수를 뭐 제너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시민 주권 회의나 뭐 이런 이제 내부에 이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는 좀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심의위원회도 이제 거쳐서 이 부분을 좀 의사결정한 내용이고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 인상이지만 사실 이제 그 세종시가 그동안 현실화하지 못했던 이제 버스 요금을 인근 지자체 수준 정도로 맞추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하려면은 각 지자체 간에 서로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제 정사하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계 외 요금 폐지 부분은 사실 이제 광역 노선의 시계 외 폐지하는 부분은 인근 지자체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같은 생활거리였는데 세종시가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시계 외 요금에 더 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활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7월 1일까지 요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시민주권 회의랑 내부 논의로 그냥 그 인상하는 결정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그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부분 공약은 어떻게 접근해 나가실 계획이냐? 그 부분에 뭐 제가 이제 직접 뭐 당선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뭐 대화를 나눈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 검토를 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무료화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000억 원대가 되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 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데 다수의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원인자 부담 원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뒤에 송승화 기자님. 예, 뉴스의 송성화 기자입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아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그 환승 시간 연장 아까 얘기가 방금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내버스 1시간 동안 3번 정도 환승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개선되면은 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 위해서 1회 결제로 왕복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얼핏 들으면 지금까지 1시간 이내 그래도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주간 시간대라고 하면 정확히 언제고 첫 번째는 언제고 왕복을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가겠다고 하는 곳부터 2회밖에 안 되는 건지 이 정확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고요.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 BRT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신설 BRT 노선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올해 말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를 이제 뭐 시민 의견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주로 이 노선이 저기 특정 지역에 이제 치우쳐진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이 도담동이나 방곡동이나 이런 데는 불편하면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간담회를 할 때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준 BRT가 BRT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요건이 있어야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명칭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도 없고 그냥 일반 도로에 버스만 BRT로 다니는 건데 이게 가능한지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뭐 발표 내용의 그 설명을 좀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준 BRT라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BRT 관련 법에 의하면 준 BRT가 이제 성립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광역 교통에 대한 좀 요구, 수요 뭐 그런 걸로 해석했고요. 그 취지를 가장 이제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구현하기 적합한 수단으로서 이제 엠버스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BRT가 되기 위해서는 BRT는 이제 사실 철도적인 성격을 버스에 접목시키는 것 때문에 인프라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 준 BRT로 노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BRT 전용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방위도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해 보면 상당히 뭐 난색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를 살려서 하기에는 엠버스가 더 적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환승 시간 연장 관련. 환승 시간 연장 부분은 이제 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환승이 이제 한 3시간으로 확장을 한다면 내가 이제 한번 타고 가서 3시간 이내 다시 타고 갔던 버스 라인을 타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일 노선 환승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권 내에서 특히 이제 낮에 뭐 일을 보실 때 결국은 이제 실질적인 효과는 한 번만 요금을 내면은 자기가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기회 비용들이 조금 민감해서요.
그 마지막에 좀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 그럼 드리겠습니다. 밤에는 환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밤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낮 시간 때 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주부나 노령층,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 3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앞에 질문하시죠. 시사 더치의 이호민 기자입니다. 네. 요금 인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운영비가 적자가 심하니까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거죠. 반면에 또 그 환승 체계를 더 그 시민 서비스를 더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대중교통의 적자 폭을 늘리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요금은 인상시키고 서비스는 더 확대해서 이걸 비교해 보면 그 적자 폭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금 인상한 거와 또 지금 세 가지 정책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해서 예예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사실 요금 인상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요금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통합 환승 체계 할 때쯤 되면 이제 차이가 더 벌어져서 그때 어떤 이제 요금 조정을 이제 해서 맞출 때는 받아들이는 시민들한테 이제 충격이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가피하게 이제 좀 이번에 좀 단행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금 인상은 하되 사실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피크 타임 외에 대중교통은 상당히 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금 정책을 통해서 낮 시간대 대중교통 활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환승 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시계 외의 요금 폐지는 실제 이제 생활상의 어떤 불편을 좀 해소해 드리는 측면이고, 물론 이제 그게 비용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금 인상하는 부분은 뭐 수지 타산을 뭐 맞추겠다. 사실 30매덕 정도 가지고 이제 전체 손실금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세종시가 매년 지금 들어가는 손실 보전금만 해도 이제 300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그 적자 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쯤에는 요금 조정의 어떤 필요성이 이제 좀 필요하고 요금 조정하면서 이제 일부 이제 생활 불편 사항들은 좀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제 저희가 요금 체계를 좀 조정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차는 곰작골 나주곰탕에 마련했습니다. 12시부터 식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